북한에서 일어나는 핵실험 움직임, 세계 각국이 관심을 보이는 와중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북한이 단순히 핵실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중국 쪽으로 쏠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이 비밀리에 꾸미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북한에서는 간악한 중국 놈들을 불바다에 빠뜨려야 한다는 강성 발언까지 등장한 상황. 충격적인 북한의 현 상황과 중국, 북한 간 관계 변화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던 학자는 무언가 이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분명 30일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트럭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고자 과거 기록을 찾아내 위성 사진을 겹쳐본 결과 북한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 사실을 알아냈죠. 그는 집과 미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미국은 한국에게 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시하고 있던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북한이 묘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는 미사일 기지 위성 사진 판독 결과 수상한 물질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빈번하게 오간 곳을 파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대량의 물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 이 물질 반입이 풍계리 실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북한이 또 한 번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한 것과 차원이 다를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과거 북한은 22N 발사 시 외부 국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미사일을 발사,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패턴을 보였죠. 실제로 피해가 간 국가는 없었고 외부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동의했으나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는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이 주시하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닌 조용 핵탄두를 만들어 미사일 발사대에 쏘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소형 핵무기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죠. 북한도 풍계리 지역이 위성을 통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황. 기자가 6차에 이르는 풍계리 지역 핵실험으로 인해 집안이 불안한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지역의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의 소형 핵탄두 위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풍계리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고 허를 찌르는 차원에서 자강도 화평군 회중리에 있는 시설로 무기를 빼돌리는 것이 전략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 사이에서는 그런데 위성사진을 근거로 이를 주장했는데요. 저강도 회중리 미사일 기지는 이미 IBM 기지로 활용된 곳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크기로 비무장지대 북쪽 383리 위치 중국 국경과 불과 25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이곳 기지는 북한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사거리 최대 5,000km의 ILBM을 발사할 곳으로 지정한 장소. 안심의 힘을 발사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지대와 큰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장소에 딱 어울리는 곳이 바로 회중리 미사일 기지죠. 애덤 쉐이먼 미국 대통령 핵비확산 특별대표는 뉴욕에서 열린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 핵실험이 매우 조만간 열릴 것이며 어쩌면 우리가 아는 곳이 아닌 제3의 장소가 실험 장소일 수 있다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북한 풍계리 에서도 드러났는데요. 핵실험장 주변에서 불필요한 공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풍계리는 기술적인 준비를 마쳐 더 공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설치를 위해 파견한 1여단 실현대와 131원자력 지도국이 땅에 있는 것이 포착되었죠. 과거 핵실험 준비가 모두 끝마치면 핵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 부대와 작업위원조차 현장을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교란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풍계리는 사실상 믿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해저리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될 소형 핵탄두는 대체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북한 소식통에 의해 흘러나온 정보를 종합해보면 동해가 아닌 중국 본토를 향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을 겨냥해 소형 핵탄두 미사일 발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북중미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 미국과 한국 입장에서는 뜻밖의 상황인 셈입니다. 사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는 예전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리에서 제재안을 결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표를 내면서 북이란 곳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는데요. 껄끄러운 존재인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 북한만큼 유용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고 뒤에서 몰래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며 북한을 어쩔 수 없이 검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감싸기에도 한계는 분명 존재했는데요. 바로 북한의 소형 핵탄두 개발과 발사 성공입니다. 기존 재래식 무기의 경우 중국이 충분히 막을 수 있으나 핵은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가벼이 볼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죠. 중국은 북한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감싸는 모습을 보였으나 풍계리 핵실험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오리진 중국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동하는 데 진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핵실험 반대의 뜻을 드러냈는데요. 대놓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반대하진 않았으나 우회적으로 이를 돌려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의 핵실험 반대 의사 표시의 의아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발사는 용인했으나 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당황했다고 하죠. 중국도 북한의 태도에 골치 아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북한에서 발병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단둥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그러지 않아도 위태로운 중국 상황을 더욱 위기로 몰고 있는데요. 중국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환자들을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발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근 질인성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바이전시 창바이현에서 63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림정시에서도 3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북한과 접경지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도망쳐온 탈북자들이 연변지대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까지 중국은 상태에 빠져 오히려 북한 때문에 도움이 되기보다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한은 뻔뻔하게 중국에게 물자를 요청,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물자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의약품을 준다고 해도 효력이 통하는 의약품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북한은 중국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물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단둥간 화물열차 재개를 요구하며 물품 요청이 있는데요.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지원 요청에 응한 것이 아니라 7월 중 대물 정관에 보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처치곤란은 북한과 서서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중국의 태도에 북한 역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일찍부터 북한에 이용하려고 하는 중국의 속내를 파악한 김정은 정권은 그렇게 더욱 핵에 집착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돌이키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김정은 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사가 기존 동위성 발사가 아닌 중국 쪽 발사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오는 나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를 겪은 북한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곡물 위기까지 겪으면서 90년대 북한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보다 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해양대기청은 북한 전혀 위성 지도를 통해 현재 북한 전역에서 심각한 가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 전역으로 퍼진 가뭄은
북한 식량 생산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바라봤습니다. 수입도 곡물 파동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이 의존할 우방들 역시 사태는 심각한 상황이라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금 확보에 필사적인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은 부족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북한 조선강업개발무역회사를 통해 무기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유엔안보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이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에 판매 수익을 마련하기 위해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냈죠. 북한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에 더욱 집착하는 상황. 핵무기를 통해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포격의 대상으로 중국이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중국 역시 자신조차 컨트롤할 수 없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가운데 중국은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북한은 중국을 향해 핵미사일 발사를 결단할까요? 향후 북한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